안녕하세요. 맞춤경매 김유준입니다. 오늘은 제주도 물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게 뭐 물건이 좋다 안 좋다 이것보다는 이번에 시간에는 이거는 좀 알아야 된다 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걸 알아야 되냐? 제가 경매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죠. 경매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매는 몰라도 된다. 경매는 몰라도 되는데 등기부등본은 그래도 볼 줄 알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대한 그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그 이유를 뭐 텍스트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물건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물건이 있어서 제가 그 물건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지금 바로 보여지는 이 물건입니다.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가 22타경 3259번이에요. 22타경 3259.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노형 펠리체 다세대 빌라로 보이네요. 103동의 102호 이 물건인데, 이 물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물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는 경매는 몰라도 등기부등본 알아야 된다라는 게 이 물건의 숨은 뭐라 해야 될까요? 뭐 교훈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아까 말씀드렸죠. 3259. 그리고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하고 있고 다세대 빌라고 대지권이 35.82평, 상당히 넓죠. 그리고 전용이 18.1. 아파트로 따지면은 5구니까 한 24평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일반 아파트. 토지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소유자가 개인이고 채무자는 장땡땡. 소유자하고 채무자하고 다른데 이렇게 돼 있고, 채권자는 농협이네요. 그래서 감정가가 2억인데 지금 한 번 떨어져서 1억 4천 진행 중이에요. 6월 13일 진행 중인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에서 왜 경매는 몰라도 등기부등본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볼 건데, 내용에 그런 이유가 나와 있겠죠. 매각 물건 현황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려서 제가 깊이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뭐 이게 물건이 뭐 괜찮다라는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이렇지 말아야 된다.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임대인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라기보다는 이거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을 임차인이 한 번이라도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보세요. 전입일자가 19년, 확정일자, 전입, 확정 다 했어요. 배당 요구도 했어요. 전입하고 나서 바로 확정일자 받았죠. 동사무소에서. 그리고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배당 요구도 했어요. 일단은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중요한 건 대항력이 없어. 보증금이 너무 높아. 등기부등본을 봤으면 이렇게 보증금을 안 했을 거고, 선순위 근저당이 있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저당을 말소시키고 나서 내가 선순위가 돼야지. 지금 이거는 후순위인데, 후순위임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너무 높습니다. 등기부등본 안에 이제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요약된 거예요. 갑구, 을구 이렇게 시간의 순서대로 요약을 한 건데, 소유권 이전 매매 5천만 원. 좀 웃기죠? 근데 농협에서 근저당은 1억 1,400이야.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등기부등본 제가 세세하게 살펴보니까 원 소유자가 있었어요. 어머니로 보여요. 성이 다른 걸로 보이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5천만 원에. 5천만 원까지는 10년 동안 자식에게 증여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했고, 채무는 엄마가 그대로, 채무 승계도 당연히 넘어가는데 채무는 엄마가 채무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렇게 됐는데 채무가, 이자가 납입이 잘 안 됐겠죠. 그래서 지금 농협에서 경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임의 경매를 신청을 했는데
먼저 이걸 보기에 앞서서 이제 등기부등본을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이건 이제 표제부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것도 아니고 근저당 설정을 했는데 이거는 근저당 설정이 처음에 8,400이었는데 금액이 1억 1,400 추가 대출을 받았죠. 그래서 이걸 없애고 근저당 설정을 이걸로 한 거고 3개월 사이에 그렇게 바꿨네요. 그렇게 한 거고 지금 이거는 이거 이제 등기를 넘긴 겁니다. 등기를 이제 자식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하지만 너무 웃겨요. 왜냐하면 매매 금액 자체가 너무 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 분명히 그런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증여하고 채무는 이제 처음에 넘긴 분의 채무로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원래는 어머님인 것 같아요. 어머님이 13년에 1억 5,900을 주고 매매를 했어요. 샀어요. 사서 가지고 계시다가 땅한 때 채무자는 동일하고 채권 이제 근저당이 변경이 되면서 대출 금액이 변경된 거고 소유자 83년이고 이제 55년생이다 보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지금 거래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감정평가 뭐 2억이고 감정 시점 보시면 되고 이제 위치, 환경, 차량 출입 가능하고 일반적인 내용인데 승강기도 있어요. 층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승강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어디에 위치해 있고 일반적인 내용이고 뭐죠? 도로 어떻게 돼 있고 자연 녹지 지역에 뭐 이런 부분들 토지 이용 계획서 네, 이런 부분은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위치도 여기가 지금 제주국제공항이죠. 제주시의 노영동이 이제 그래도 제주시에서 연동, 노형동이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곳이기도 해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뭐 다세대 빌라라고는 하는데 제주도에는 이런 빌라들이 많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이런 빌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 여기 있고 공항과도 되게 가까워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도청 여기가 이제 신시가지고 옛날 여기가 이제 구시가지인데 뭐 일단은 세대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빌라들이 제주도에는 많기 때문에 크게 뭐 육지에 있는 일반적인 뭐 아파트 이런 것들하고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금액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은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물건이 좋다 안 좋다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뭐 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남쪽, 서쪽 보시면 되고 지금 이거는 이제 현황조사서인데 임차인이 뭐 살고 있다. 전입신고했고 확정일자 있고 전입일자는 며칠이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건축물 대장인데 불법 건축물이나 위반 건축물 이런 내용은 없고요. 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은 나와 있는데 최선순위 설정이 말소기준 권리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데 보세요. 전입 날짜가 언제예요? 2019년이죠. 그런데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근저당이 더 앞서 있습니다. 근데 근저당도 대출이 적은 금액인가요? 적은 금액이 아니죠.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채권 최고액이 8,700이었으면은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7천만 원은 대출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 선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후순위로 전세가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게 저는 좀 너무 리스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동산이 이 당시에 올랐다 할지언정 그런데 이 시점이 또 막 올랐다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타까운 게 왜 이제 나중에 경매가 진행이 되고 배당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근저당이 선순위예요. 근저당이 선순위라는 말은 경매가 매각이 되면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제 배당을 해줍니다. 그런데 근저당이 1순위예요. 근저당이 1순위니까 은행에서 먼저 배당을 받아가요.
지금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게 1억 4천입니다. 1억 4천에 낙찰이 되면 1억 4천에서 일단은 은행이 돈을 빌려줬던 거를 먼저 회수를 합니다. 그리고 남은 돈을 임차인에게 주는데 임차인이 후순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보증금이 적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적어도 전세라고 한다라고 하면 선순위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월세로 하든지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직거래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부동산 중개를 통해서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이런 일은 잘 안 일어날 겁니다. 아니면 특약상에 무언가가 있던지.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상태로만 보면 되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정확한 임대차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당표인데 봐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4천에 매각이 된다라고 봤었을 때 농협이 1순위입니다. 다 받아가요. 빌려준 금액에 대해서. 근데 확정일자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항력이 없어요. 대항력도 없고 배당이 이거는 그냥 예상입니다. 그럼 이 돈을 배당을 못 받는 거예요. 날리는 거죠. 1억 3,700을.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저도 현금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금액을 날린다라는 거는 정말 큰 금액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경매는 몰라도 등기부등본은 봐야 된다. 이게 직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도 만약에 직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등기부등본을 볼 줄 알아야 말을 할 수가 있죠. 너 이거 앞에 근저당이 있는데 이거 나 근저당이 있는데 이렇게 1억 6천 전세로 못 들어간다. 아니면 말소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월세로 해서 보증금을 낮춰서 진행을 한다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모르겠어요. 임대인이 어떤 목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좀 안타까워요. 이런 거는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 돼버려 가지고 꼭 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물건이 좋다 나쁘다 위치가 어디다 이런 것보다는 등기부등본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안타까운 부분이어가지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도 추가로 이거는 봐야겠죠. 이 노형 펠리체라는 게 과거에 어느 정도의 매각이 됐는지 그래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2020년 3년 전이네요. 1억 5,700 감정가는 한 1억 9,100 1억 9,400 2억 1,000 비슷비슷합니다. 면적은 지금 현재 경매로 나와 있는 게 가장 커요. 59.98이니까 가장 큽니다만 비슷하다라고 평수가 한두 평 차이는 아니니까 비슷하다라고 봤을 때 감정가는 한 1억 9천에서 2억 사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찰가가 제각각이긴 한데 한 80% 정도 감정가에 그렇게 매각이 됐네요.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그래도 위치는 한번 봐야겠죠.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노형 펠리체 아파트라고 나왔는데 경매에서는 물건종별로 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입니다. 여기가 제주국제공항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경매로 나와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쭉 이 앞쪽 길을 따라 쭉 가면은 바로 공항입니다. 정말 가깝죠. 공항은 정말 가까워요. 이따가 한번 거리도 한번 제가 봐보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으로 매물도 한번 좀 살펴봤어요. 일단은 예상했듯이 세대수는 상당히 적고 그래도 동은 3개가 있어요. 73, 76, 77 지금 현재 경매로 나와 있는 거는 77제곱미터 과거에 나왔었던 것들은 73, 76 이렇게 나왔고 방은 3개고 화장실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은 안 나오는데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요, 여기. 이게 지금 1동이고요. 이 뒤에가 2동, 3동 이렇게 있습니다. 도로가, 이 앞도로가 이제 쭉 직진하면 공항으로 가는 도로고요. 아래로 쭉 내려가 볼게요. 나와 있죠? 노형 펠리체인데 다 떨어졌어요. 이게 지금 22년 8월 사진입니다. 아래로 가면 나와 있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2동, 이게 3동. 지금 경매로 나 있는 게 3동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뭐 지층이라고는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지층이지만 여기서 보면은 지층은 아니에요. 이렇게 네, 보입니다. 쭉. 네, 위치까지 한번 좀 봤어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매를 배워서 뭐 재테크나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죠. 당연히 경매를 배우고자 하는 거는 그런 목적이기도 하지만, 앞서서도 한번 몇 번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경매를 배우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있지만 내 돈을 지키기 위한 것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경매, 크게 보면 경매지만 작게 보면 등기부등본, 내가 살고 있는 집 아니면 내가 임대로 들어가 있는 상가, 사무실 등기부등본을 한번 떼보세요. 떼서 한번 봐보세요. 봐서 이거 뭐가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게 등기부등본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돈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안타깝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으니까 집에서 보시는 분들도 등기부등본 한번 떼서 한번 살펴보시면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뭐 질문 남겨주셔도 되시고요. 아니면은 뭐 댓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